다음은 순열입니다. 순열. 자, 개념원리 순열. 차근차근히 하자. 자, 확통 처음인 학생들. 지난번에 아주 결례를 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어찌됐건 그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안 한 건 아니야,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 표현법을 안 배웠다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10. 10에서 요 사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은 이제 고배 법칙. 자, 요런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몇 가지지. 그럼 이제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집합이랑 좀 연관 지어갖고 생각할게. 집합이라는 게 일단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부분 집합을 이렇게 잡을 수 있었잖아. 맞지, 여기까지? 그러면 사건이라는 건 요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거 사건이라는 얘기해. 알겠니?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은 뭐냐면은 일단 시행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알아야지 얘를 이해할 수 있어. 자, 시행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알겠니? 근데 이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반복적이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사위 던진다, 동전 던진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운 그냥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해볼게. 주사위 던짐. 주사위라는 것을 던졌다라는 행동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모든 결과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전체 집합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거를 갖다가 자, 전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사건. 맞지?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봐봐. 시행이라는 행동, 즉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위로부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놨더니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앞으로 그냥 전사건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안에 있는 거는 뭐야? 부분 사건이겠지, 그치? 맞지? 그러면 부분 사건은 뭐냐면은 전 사건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부분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사건에 이 건자가 들어가는 거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으로 이제 사건을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조건이 주어지면 집합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행에 있어서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 그 시행에 따른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특정 사건이 만들어진다. 이 개념을 알면 되는 거야. 이해겠지? 그래서 여기에 뒤로 넘어가면은 자, 어떤 시행, 주사위를 던졌다고 했을 때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확률이야. 그렇지? 그래서 전체 사건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 부분 사건을 이해한다면 확률까지도 한 번에 해결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우냐면 이 부분 사건의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요거 세는 거를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그거에 이제 기법이 이제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안에는 뭐 순열 조합 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는 부분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있어.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경우의 수에서는.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경우의 수야. 그럼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우리 이제 집합 같은 거 봐봐.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집합이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면 A라는 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A 안에서 원소를 그냥 세면 돼. 그치? B라는 것도 그냥 세면 돼. 하지만 표현이 만약에 A 그리고 B를 만족하는 거는 요 중간 영역을 세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A 또는 B라고 하면 요 세 영역을 세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일단은 요 세 영역을 세는 것을 우리는 뭐에 의해서
자, 합의 법칙에 의해서 세겠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는 A 또는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세요. 그럼 뭐야? A 또는 B에서 벌써 A, B의 합집합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셀 때 합의 법칙으로서 언제 어떻게 세냐면, 자, 개수를 세겠습니다. A, B에 대한 합집합의 개수를 세면 일단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이해되실까지? 개별적으로 바라본 다음에 여기서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자는 거지. 왜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중복되면 그거 한 개로 세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지? 이게 이제 합의 법칙으로서 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이라는 거야. 이해되실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등장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는 주사위를 던지는데 1회 던졌다고 얘기해보자. 그런데 주사위를 2번 던질 수가 있어. 2번. 2번 던질 때는 어떻게 돼? 주사위를 여기 이제 어떻게 할까? 자, 2회 던짐. 이렇게 이제 시행의 종류가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 역시 어떤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전 사건에 해당하는 전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여기는 주사위를 2번 던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던지는 게 발생하고 두 번째로 던진 거에 대한 결과가 발생할 거야, 그렇지? 벌써 행위를 2번 했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순서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그 행위는 뭐라 그랬어? 시행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거는 뭐야? 순서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시행을 2번 했다. 그럼 뭐야?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벌써 순서가 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숫자가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뭔지 모르니까 네모. 자,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세모.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보면 얘를 뭐라고 그러지? 쌍이긴 쌍인데 무슨 쌍? 순서쌍이라고 하잖아.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이 전체적으로 몇 개 나오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그런데 첫 번째 시행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개야? 6개란 말이야. 6개.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몇 개야? 6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몇 개가 나와? 36개가 나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게 만약에 1에 대해서 1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2가 나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1에서 6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6에 대해서 1에서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맞지? 자, 6가지 가지에 대해서 그 가지 끝에 몇 개씩 또 달리는 거야? 6개씩 달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개수를 셀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거 더하기야 곱하기야? 이런 상황이 곱하기 아니야, 그렇지? 두 개의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라고도 확인할 수,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이렇게 발생했을 때의 그것들 전체 이제 가지수를 셀 때는 자, 계산 연산 기호가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가 들어가더라는 거야. 이해되지? 왜냐면 가지의 가지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전 가지의 개수에 대해서 각각 이제 뒤에 있는 가지들이 몇 개 나오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일괄 처리를 하니까 6개의 가지에 대해서 각각 6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6개에 대하여 6개씩. 그래서 6 곱하기 6으로 센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곱의 법칙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지?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별로 합의 법칙인가 곱의 법칙인가 이거를 판단해갖고 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나가면 돼. 이해됐지? 뭐 아직까지는 쉬우니까 그냥 즐기세요. 그냥 가볍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자 이제.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페이지 10이에요. 이제 12. 자, 합의법칙가 나와 있는데 왜 합의법칙인가 그런 보자. 자, 1부터 100까지가 있대. 1부터 100까지. 근데 자연수 한 개씩 쓰여져 있는 그 카드가 100장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2 또는 뭐가 나와 있는데 5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고. 배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자, 지금 100장의 카드. 그럼 몇 개가 있어? 1부터 100개. 근데 지금 행위 뭐 하는 거지? 한 장 뽑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한 장 뽑으면 뭐야?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100가지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 100가지 중에서 일단 자, 요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사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씩 끊어서 보면 굉장히 편해. 그럼 사건 A, 사건 B라고 볼 수 있겠지. 마지막까지? 그러면
자, 2의 배수를 A 사건,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B 사건으로 보잔 말이야. 그러면 A 사건은 이제 몇 개가 나와야 돼? A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해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A 사건. 어떻게 나와요? 2, 4,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B 사건은 어떻게 나와? 5의 배수니까. 5, 10 해서 쭉쭉쭉 100까지 또 나오겠지. 써보니까 어때? 이런 100 같은 거.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지. 맞지? 겹치는 거 제외해줘야 돼. 그래서 자, 교집합을 또 생각해보면 어때? 2의 배수, 5의 배수의 그 교집합이니까 뭐야? 2와 5의 공배수로서 2, 5의 최소 공배수 10의 배수가 돼. 그래서 10, 20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일단 요거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준다? 빼주면 된다. 됐지?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용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12의 배수 찾고 13의 배수 찾으면 돼. 똑같이. 그 다음에 그 둘의 공배수가 있나 없나 판단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여주면 돼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세 번째 보자. 100과 서로소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서 100과 서로소라는 것은 다시 옆에다 한번 써볼게. 100과 서로소의 이제 해석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뽑는데 이거 뭔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대. 뭐냐면 100과 서로소. 그러면 숫자에 있어서 서로소는 무슨 의미야? 공약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지. 그렇지? 그러면 100과 서로소니까 공약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를 한다면 이 두 개에다가 5 두 개다. 이런 얘기가 되는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거의 인수로 2를 가지면 안 되고 5를 가지면 안 돼. 그래서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 역시 뭐야? 안 된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두 개는 뭐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로 연결돼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요 앞 단계에서 봐봐. 2의 배수를 A라는 사건이라고 놓을 수 있었고, 그렇지? 5의 배수를 B라는 사건으로 놓을 수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경우수 쓸 때는 이 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 B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고로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니? A 여집합 그리고 그다음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시키면은 A, B의 합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에 대해서 빼면 되는 거야. A, B의 합집합을.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전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전체 몇 가지야? 100가지라고, 그렇지? 100가지인데 자, A, 즉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거는 요 1번에서 풀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요 녀석을 합의 법칙에 의해서 구한 다음에 빼주면 다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용어 정리를 잘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합의 법칙이라는 무엇인가? 서로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으로 볼게. 고배 법칙은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면 자, 다항식 여기 C 플러스 D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Y 플러스 F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Q. 자,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항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나.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미지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2 곱하기 2개의 항이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또 다른 이제 항들이 나오겠다. 그렇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항의 어떤 항이라는 것을 그냥 A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항이라는 것을 B라고 얘기했을 때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의 법칙을 써가지고 자, 4개 더하기 6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은 동시에 나온다. 이거 이제 잘 알아둔다는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자, 이거는 1, 2번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필수제의 3번 볼게. 페이지 13. 자, 3-1번과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할 건데
1번은 360의 양의 약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 그러면 자, 2, 5, 10에다가 2, 3, 6의 제곱. 이렇게 돼서 결국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고 5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약수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A, B 꼴로 만들었을 때 요것을 약수라고 하잖아. 그렇지? 맞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요 2, 3, 5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올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보면 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자, 이해 관점에서 몇 개 올 수 있어? 여기는 개수라고 보자. 몇 개? 안 올 수도 있고 하나, 둘, 세 개까지 올 수 있단 말이야. 이해 관점에서. 두 번째, 3의 관점에서는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몇 개? 하나, 두 개까지 올 수 있어. 3의 관점. 근데 5의 관점에서는 안 올 수도 있지만 여기 하나가 올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2라는 게 안 왔다라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자, 1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가 돼? 네 가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연결한 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네 가지에 대해서 그 각 가지 끝에마다 세 가지가 달리고 4 곱하기 3. 그 4 곱하기 3이라는 12가지 그 끝에 몇 개씩 달리는 거야? 2개씩 달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4개의 가지 끝에 3개가 달리고, 됐지? 그 다음에 그렇게 생성된 12개의 가지 끝에 몇 개가 달린 거야? 2개씩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자, 그 얘기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2번이지. 2번은 자, 약수의 이제 총합이 돼. 2번에 가서 자, 360의 양의 약수의 합 이렇게 보자. 그냥 이렇게 쓰더라도 총합을 의미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겠지? 그럼 얘를 이제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 약수 문제라는 거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우선. 됐죠? 그런데 봐봐. 모든 양의 약수를 여기 이제 개수를 구해놨는데 결국 자 24개의 양의 약수를 다 골라놓은 다음에 그것도 다 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봐봐. 2가 안 나오는 경우, 하나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 3개 나오는 경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2가 안 나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2가 하나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2가 2개 나오는 경우 2가 3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또 밑에다 단어 한번 쳐보자. 3의 관점에서 3이 안 나오고 3이 하나 나오고 3이 2개 나오는 것까지. 근데 5라는 거 어떻게 돼요? 5가 안 나오고 5가 하나 나오는 것까지 한번 쓰잔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전체 합이니까 어때? 만약에 이거 선택하고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곱해진 것 자체가 360의 하나의 약수라고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럼 뭐야? 방식의 그 전개식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자 말이야. 일단 더하기를 더한다면 추가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을 다 곱으로 연결했을 때 어때요? 자, 2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360의 모든 약수에 대하여 3에 관련된 360에 대한 모든 약수를 곱하면 어때? 2와 3에 관련된 360의 약수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각각 5에 관련된 약수를 모두 이제 대응시켰더니 결과적으로 몇 개? 4, 3, 12, 24개의 약수들이 구체적으로 쫙 늘어설 테고 그것들이 합으로 나오니까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렇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360의 양의 약수의 합이다. 이렇게 된다. 맞아? 개수를 구할 때는 그냥 요 개수만 이렇게 따졌잖아. 그렇지? 근데 총합을 구할 때는 2가 빵부터 3까지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지수로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약수 중에서 2의 배수니까 이 중에서 소인수 2는 무조건 하나를 갖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가졌다 치고 나머지에서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4번에 뭐 두수의 공약수의 개수는 두수의 공약수 뭐야? 두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으로 가면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자, 공사 14페이지. 얘는 다 풀지 않고 문제만 좀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자, A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두 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오는 어떤 길이 있대. 자, 이랬을 때, 자, 가불이 그 A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B로 가는데 C 아니면 D를 거쳐간대.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이걸 통과하면 나머지 사람은 이걸 통과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야, 그렇지? 그러면 경험만 나누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A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도착하는 게 이제 B에서 도착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갑이 일단 둘 중에 하나 통과할 거 아니야. C를 통과했다 쳐. 그러면 그때 을은 어디를 가야 돼? 반드시 D를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갑이 D를 갖다가 치잔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을은 그때 어디를 가야 돼? C를 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지? 그러니까 갑이 A, C, B라는 경로를 통해서 간다면 을은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갑이 A, D, B로 이렇게 간다면 을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상황이 몇 개 발생하는 거야? 두 개 발생한다는 거지. 이해됐지? 각각의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 경우를 분석한 다음에 각 경우는 어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가지가 몇 개씩 달려있다? 두 개. 그러니까 이게 가지의 역할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고배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수형도를 이용한다. 수형도라는 거는 이제 수가 가로수 하면은 그 나무 숫자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나무 모양으로 한마디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빠짐없이 세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자, 예제 5번에 보면 자, A, B, C, D 4명이 있대요. A, B, C, D 4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을 하겠대. 그럼 채점할 수 있는 경우. 그럼 답안지가 맨 처음에 이 사람은 1, 2, 3, 4라는 답안지를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채점을 하려면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 A는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나와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B는 뭐가 나와야 돼? 1, 3, 4 중에 하나 나올 거냐. 1, 3, 4 중에.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보는 거야? 1, 2 나왔으니까 여기는 3, 4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3은 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썼다가 지워도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2, 3이 왔으니까 1, 4가 와야겠지. 1, 4. 그럼 1 한 다음에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이 뒤에는 자연스럽게 4가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고 여기는 1이 오니까 내비두고. 됐지?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 4가 왔으니까 1, 3이 오겠지. 1, 3. 근데 3은 오면 안 되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워주면 몇 개가 돼요? 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이 오니까 하나, 여기 2개, 3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A가 2번을 채점한다고 했을 때 여기 세 가지가 생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각 경우 세 가지마다 세 개씩이니까 얘네들을 합해서 건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두 문제 하면은 경우의 수가 끝나는데 경우의 수가 사실 그 수열 조합보다 더 중요해. 왜냐면 이건 이제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제 감각 별거 없어. 중복 없이 모두 세면 되는 거야. 알겠지? 중복 없이 모두 세면 되는 거야. 그 원칙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자, 6번 봅시다. 6번. 자,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 우표를 합해서 10,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자, 500원짜리고 1000원짜리고 그 다음에 2000원짜리가 있대요. 자, 몇 개가 있어야 돼? A, B, C. 아직 개수를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한 장씩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럼 결국에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지. 적어도 한 장이니까 일단 500원짜리 한 장이 있다 치고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다 치고 그다음 2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얘가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0 이상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더해줄 수 있어? 500원짜리 A장 오는데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자, 1000, 그 다음에 B가 오고 플러스 자, 2000, 그 다음에 C가 된다고. 됐지? 자, 얘가 이제 얼마가 돼야 돼? 10,000원이 나와야 된대. 이렇게 10,000원. 자, 그랬을 때 이거 3,500원이니까 이거 이제 사라지게 하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여기는 6,000, 일단 500원이 되겠고. 근데 이건 이제 다 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런 형태가 돼 있을 때는 얘네들은 개수니까 뭐야? 이거는 정수겠지 일단. 맞죠? 자,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요 제일 큰 거를 기준 삼는 거야. 일단
얘가 3개라고 해봐. 4개면 이걸 넘어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3개라고 한다면 6천에 대해서 500원만 나오니까 요 녀석이 이제 500원이 되는 조건이 나오고, 요게 이제 4천이 된다고 해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2,500원이 되고, 여기가 2천이 되면은 여기는 4,500원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빵원이면은 이거 자체가 6,500원이 되면 되겠지. 됐죠? 그렇게 경우를 나눠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렇게 세는 거예요. 알겠어?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색칠하는 거는,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지불하는 방법수. 자, 8번 한번 봐. 8번에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또는 없이 지불한다. 100원짜리, 자, 5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이제 낼 건데, 이게 이제 1개, 이거는 2개, 이거는 3개. 자, 낼 거야, 이제. 자, 100원짜리 관점, 50원짜리 관점, 10원짜리 관점. 몇 개 낼 수 있니? 빵개부터 몇 개까지? 1개까지. 여기는 빵개부터 2개까지. 여기는 빵개부터 3개까지. 맞냐,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 아까처럼 1, 0, 1. 그 다음에 0, 1, 2. 이거는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의 예를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의 예잖아, 그치? 맞지? 자, 수용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2가지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가 생겨? 3가지 가지가 생기고 2 곱하기 3 6가지의 가지에 대해서 맨 끝에 몇 개가 생기는 거야? 4가지씩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여기서는 이제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니까 그걸 한번 찾아봐. 0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거 하나를 제외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자, 여기까지는 뭐 쉬운데, 이제 지불하는 그 금액수, 금액의 가지수를 누른 거야. 금액의 가지수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대한 그 금액의 개수들이 각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합니다. 최대. 한마디로 범위를 정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100원에다가, 200원에다가, 230원이야. 230원까지 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보냐면 일단 10원 단위, 그다음에 여기 100원 단위, 그다음에 200 단위. 더 이상 나올 수 없겠지. 맞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자른 다음에 10원 단위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하나 세면 돼. 자, 처음에 10원짜리 3개니까 10원 낼 수 있지, 20원 낼 수 있지, 30원 낼 수 있지. 맞아요? 50원짜리 2개 있으니까 50원 낼 수 있잖아. 그치? 50원에다가 하나, 둘, 셋 이거 추가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60, 70, 80. 더 이상 낼 수가 없겠지. 상황이. 두 번째, 100원짜리 놓은 거야. 이렇게. 100원짜리 단독으로 올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들어 놓은 요 녀석 있지. 이거 만들 때 100원짜리 안 썼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대로 복사가 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쭉 올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00원이 단독으로 올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요거 구해놨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10원, 220원, 230원까지는 되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첫 번째 상황, 그거 사건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그치? 겹치지 않겠지, 이거?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합의 법칙. 됐어요? 자, 겹치지 않게 나눈다. 됐지? 각각을 꼼꼼히 센다. 됐어요? 겹치지 않게 나누고, 그 다음에 모두를 포함하게끔 세주는 거야. 됐어? 자, 경우의 수 조건 몇 가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모두를 세야 된다. 됐지? 근데 세다 보면 중복이 생길 수 있잖아. 중복만 피해주란 말이야. 일단 먼저 모두를 세되 중복 없이 세자. 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유형이니까 잘 알아주세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로 들어갑니다. 자, 중간에 이거 순열이 끊길 수가 있는데 아마도 원순열 전에서 또 끊길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순열 이후의 순열은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찍어서 올릴게. 오늘 알았지? 오늘 찍어서 바로 올릴 테니까 이거 이제 뭐 주말이든 아니면 다음에 와서든 그때 보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진짜 다음 수업에 여기 그 교실에서의 수업은 조합부터 나갈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순열 18페이지.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수들의 나열을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건 수열이네, 그치?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거는 뭐예요? 순서가 있는 나열 자체는 맞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원소가 만약에 뭐 1, 2, 3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칩시다. 왜냐면 자꾸 우리가 사건은 집합으로 생각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순서를 줘보는 거야. 세 개에 대해서. 자, 1에 대해서 2, 3,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3, 2. 이거 가능하지? 자, 2에 대해서 1, 3,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 3에 대해서 2, 자, 1, 2, 그 다음에 2, 1.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순열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순열의 수를 우리가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럼 순열의 수는 어떻게 찾냐면, 자, 지금 이 상황 봐봐. 서로 다른 세 개에 대해서 순서를 줄 수 있는 전체 가지수. 이게 순열의 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요거는 6가지로 1, 2, 3에 대해서 순서를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6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서로 다른 세 개에 대해서 세 개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순서를 주겠다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지. 알겠니? 그럼 봐봐. 서로 다른 세 개로부터 세 개를 우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 개에 대해서 순서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그냥 아는 대로 한번 써보자 말이야. 자, 세 개의 공간이 생겼어. 그럼 이거 하나하나의 사건이야.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 서로 다른 세 개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온다는 거야. 그치? 여기 만약에 2가 왔다 쳐보자. 이렇게. 이거 이제 하나의 예라고 보고. 그 다음은 2 말고 1, 3 중에 두 가지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이 왔다 쳐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2 말고 3이 하나밖에 올 수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근데 사건이 연달아서 한마디로 한 번에 쭉 나왔기 때문에 곱사건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계산하겠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좀 상황을 좀 바꿔볼게.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할 거래. 그 다음에 선택이 됐어. 이거에 대해서 순서를 주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세 개부터 두 개를 선택해서 거기다 이제 순서를 주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두 개에 대해서 순서를 주는데 일단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란 말이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 중에서 여기에 뭐 3이었다면 여기는 나머지 뭐 1이 왔는데 여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죠?